제가 만약에 5년 전에 그런 치료를 시도하지 않았다면 전 지금 아마 모자를 쓰고 영상을 찍어야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것들 가장 골든 비율로, 황금 비율로 섞어서 치료를 합니다. 여성 탈모도 이제 포기할 시대가 아니다. 자, 감독님, 오늘은 여성 탈모에 대해서 오늘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자분이시지만 네. 주변에 여성 탈모 많으시죠? 주변에 뚜렷하게 알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아니, 본인이 이렇게 중증인데도 모르셨으니까 어떻게 알겠어요? 왜냐면은 이제 남자들은 딱 알거든요. 아, 저 사람은 헤이아치 같이 머리가 빠졌다. 이게 딱 하는 표현이 있는데 여성들은 그런 분들을 제가 못 봤어가지고 관심이 없어서 그래요. 근데 원장님도 네. 저번 주에 탈모라고 말씀 주셨는데 네네네.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모르겠거든요. 그렇죠. 저도 치료를 몇 년 동안 정말 열심히 했어요. 머리카락을 치우느라고 청소를 하루에 몇 번 해야 될 정도로. 저번에 말씀하신 것 중에서 여자는 네. 탈모약을 먹어서도 효과가 없는 경우가 있다라고 말씀 주셨는데 그게 진짜 너무 슬픈 비극이에요. 여성형 탈모는 남자랑 원인이 동일하거든요. DHT라는 그 호르몬이 원흉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여자들은 그 호르몬이 남자의 10%밖에 안 돼요. 근데 그 호르몬이 가서 모근에 세게 작용을 하는 거예요. 또 하나 비극적인 건 여성 탈모는 약이 없습니다. 약이 없다는 게 무슨 없다는 말씀이에요? 거는 어폐가 있는데 사실 제가 탈모약 몇 가지 있다 그랬죠? 두 가지. 두 가지밖에 없다 그랬죠. 그럼 1번 DHT 호르몬 억제하는 5알파 환원효소 억제제. 남성 호르몬 억제제인데 여성한테 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뭐 쓰면 되지 않을까요? 그때 쓰게 되면 가임기 여성들 임신을 하시게 되면 태아한테 성기 쪽에 기형이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가임기 여성은 절대로 복용하면 안 됩니다. 특히 임신할 계획이 있든 없든 무조건 피하라고 하는 게 금기처럼 되어 있고요. 반면에 본인이 전혀 임신에 의지가 없거나 철저하게 피임을 하시는 경우는 뭐 드셔보시는 경우도 있지만 안전하게 드실 수 있는 건 어쨌든 폐경을 하신 다음에 출산이나 임신의 어떤 이슈에서 벗어나신 다음에는 그 약을 써볼 수 있습니다만 남성처럼 그 약에 드라마틱하게 반응하지가 않습니다. 남성이 약을 드시면 한 80~90%가 개선이 된다면 여성분들은 한 40~50% 정도 개선되는데 그치고 있어서 안 그래도 약을 먹기에도 살짝 꺼려지는 데다가 약을 먹어서도 반응이 떨어지니까 그 약물을 지속하시는 환자분들이 많지가 않아요. 그러면 미녹시딜 먹으면 되지 않아요? 네, 그래서 여성들의 탈모약이라 하면 1순위는 미녹시딜입니다. 네, 남성들이 먹는 그 탈모약보다는. 근데 여성분들도 머리카락이 대부분 길기 때문에 바르는 거 굉장히 번거로워 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저도 바르려면 가르마를 일일이 타가지고 약을 거품을 내가지고 바르고, 그리고 여자들이 또 싫어하는 게 머리가 떡지는 거거든요. 미녹시딜 바르게 되면 떡지잖아요. 그래서 밤에 이걸 바르고 자게 되면 아침에는 반드시 또 이제 샴푸를 해야 되고, 여자들은 샴푸하면 말리는데 시간이 또 걸리니까 아침에 바쁜 출근 시간에 또 하나의 짐이 더해지는 거죠. 그래서 바르시는 것에 대한 불편함을 호소하시는 분들 상당히 많이 계세요. 그 폐경이 아니라도 폐경 전에 가임기 여성에게도 또 DHT 호르몬의 어떤 강한 영향을 받아서 머리가 빠지기 쉬운 질환이 하나 있어요. 다낭성 난소 증후군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아니요, 처음 들어봅니다. 막 20대인데 30대인데 머리가 정수리가 휑해서 오시는 분들 중에 모르고 지내시다가 탈모 때문에 와서 질환을 진단받는 분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여러 가지 폐경의 원인을 찾는 검사들을 다양하게 다각적으로 하게 되고, 환자분의 어떤 생리 패턴, 그 다음에 여성 호르몬의 어떤 원활한 분비가 잘 되고 있는지를 체크를 하는데, 그때 생리가 좀 불규칙하다든지 남자들처럼 여드름이 좀 많이 난다든지 머리가 빠진다든지 이런 것들이 다낭성 난소를 시사하는 증상이 될 수 있고, 탈모로 인해 오셔서 그 질환을 찾고 나중에 이제 그 질환에 대한 치료까지 넘어가시는 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제가 인터넷에서 봤던 사례 중에는 내가 다이어트를 너무 열심히 해서 빠졌다라던가 아니면 뭐 출산 후에 빠졌다거나 맞아요. 그런 경우도 있다던데. 그 다이어트로 인한 것이나 출산 후에 갑자기 모발이 빠지는 현상을 저희가 휴지기 탈모라고 합니다. 모발이 안정적이고 건강한 성장기 상태에 오래 머물러야 되는데 급격한 다이어트 아니면 출산, 임신 때 휴지기로 안 가던 모발이 출산을 하게 되면 갑자기 휴지기 모발로 가면서 모발이 우다다닥 빠지는 현상을 제가 휴지기 탈모라고 하거든요. 그런 거는 임신이라든가 아니면 다이어트로 인한 어떤 영양의 불균형이 해소가 되면 사실은 다 회복이 돼야 됩니다. 근데 그 휴지기 탈모에서 회복이 안 되고 머리카락이 계속 가늘어지는 분들은 근본적으로 기저에는 자기 여성형 탈모, 유전성 탈모를 깔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죠. 그러면은 위고비나 마운자로 같은 걸로 맞아요. 영향이 있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셨어요?
요새 위고비 마운자로 10kg, 20kg 감량하신 분들 많이 계시거든요. 위고비 마운자로는 무조건 식욕을 억제시켜서 체중을 감소시키는 건데 식욕이 떨어지다 보니까 그 먹는 양이 줄어들면서 근육 감소가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감소증. 예, 단백질 부족으로 인해서 그렇게 해서 영양의 불균형이 확 조장이 되면 탈모도 많이 오십니다. 그래서 요새는 위고비 탈모, 마운자로 탈모가 있을 정도로 많이 오시고, 저기서 위고비 마운자로 처방을 할 때 환자분하고 그날 하루에 드셔야 될 영양분을 꼭 지켜서 드시겠다라고 약속을 해야만 저는 처방을 해드려요. 그러면 그 외에 또 다른 이제 탈모 같은 게 있을까요? 견인성 탈모가 있어요. 견인성 탈모? 여자들은 머리를 이렇게 묶는 경우가 많죠. 특히 머리를 기르는 경우도 많고, 핀도 꽂기도 하고, 뭐 머리띠를 하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당겨지는 거예요. 당겨지는 스트레스가 가면 처음에는 모발이 빠지지는 않습니다만 그게 계속 반복이 되다 보면 모발 주기가 바뀔 시기가 아닌데 그냥 훌러덩 빠져버리는 견인성 탈모가 있습니다. 특히 많은 직업군이 스튜어디스, 머리 이렇게 정갈하게 딱 붙여야 되시는 분들, 그런 분한테 많고요. 여성분들이 또 어떤 습관이 있나, 뭐 샴푸를 하다가 샴푸를 하고 머리가 젖은 상태로 막 머리를 빗으세요. 그럼 막 머리가 엉켜있고 잘 안 빗어지잖아요. 그때 이거 풀겠다고 계속 머리를 세게 빗으시면 모근이 당겨져서 나중에 또 탈모로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샴푸하고 젖은 상태에선 제발 머리 빗질하지 마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저는 사실은 빗질할 때 어떻게 하냐면 여기 뿌리 부분 손으로 막고 엉킨 거는 이 끝부분이거든요. 근데 이걸 여기서 그냥 빗어버리면 여기까지 힘이 가기 때문에 저는 이 뿌리 부분을 이렇게 잡고 나머지 부분, 머리만 이렇게 빗어서 견인이 되지 않도록 굉장히 신경을 쓰는 편입니다. 그러면 탈색이나 염색 같은 경우에도 그런 게 영향을 줄 수 있겠네요? 그쵸. 근데 사실 탈색이나 염색이 사실 이 안드로겐 의존성 여성형 탈모에 영향을 주지는 않는데, 특히 염색은 괜찮은데 탈색은 조금 더 이제 손상시킬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염색이나 탈색 때문에 빠진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본인의 여성형 탈모로 기저에 깔려있는 근본적인 원인을 놓치지 않고 그 시간을 놓치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한 주의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여성 탈모 같은 경우에도 집에서 조금 스스로 예방한다거나 셀프로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을까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호르몬에 의한 유전성 영향이 90%고 나머지가 10%인데 10%의 노력도 의미가 없지는 않기 때문에 건강한 수면이 될 수 있도록 수면 사이클 지켜주시는 거. 여자들은 또 이렇게 빈혈이 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생리가 있잖아요. 철결핍이 오게 되면 이것도 탈모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여자는 훨씬 치료가 어렵고 어려운 치료를 했는데도 효과가 남자들의 절반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더 중요한 건 뭘까요? 타이밍입니다. 네. 그런데 병원에 갈 타이밍을 어떻게 알죠? 내가 조금 빠지는 거 아닌가? 그날 가셔야 됩니다. 스타일링이 안 되고 머리가 가라앉고 가늘어지고 미정원에서 뭔가 그런 얘기 들었다. 그러면은 그냥 탈모 시작된 거예요. 바로 가셔야 되세요. 요즘에는 굉장히 이 어떤 모발의 주기를 다시 살려주고 그 모낭에 있는 줄기세포를 활성화시켜주는 여러 가지 치료법을 많이 개발했어요. 그래서 저도 5년 전에 굉장히 심한 탈모였는데 지금 이 정도로 회복은 된 거거든요. 근데 제가 만약에 5년 전에 그런 치료를 시도하지 않았다면 저는 지금 아마 모자를 쓰고 영상을 찍어야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여성 탈모가 조금 더 치료하기 어렵다고 했는데 네. 원장님은 원장님만의 특별한 방법이 있으신 거예요? 네. 저 사실 그것만 몇 년 동안 열심히 연구를 했잖아요. 그래서 그분의 어떤 호르몬 패턴, 그 다음에 어떤 면역학적 어떤 수치,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의학적인 어떤 지표들을 저는 참고를 하고요. 두피 검사해서 두피 상태가 어떤지 보고, 사실은 치료가 효과가 있다고 여러 가지 논문들에서 사실 여러 가지 가능성들이 제시되고 있는데, 저는 그런 물질 중에서 어떤 물질이 이분한테 가장 유효할지를 선택을 해서 그것들을 가장 골든 비율로, 황금 비율로 섞어서 치료를 합니다. 어느 정도 이제 경험이 많이 쌓였기 때문에 제가 요즘에 이제 치료를 하는 환자분들에 한해서는 굉장히 저도 확신을 가지고 또 희망을 가지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래서 여성 탈모도 이제 포기할 시대가 아니다. 주저앉아서 슬퍼하지 마시고 병원에 오시면 방법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감독님은 3가지 하셔야 됩니다. 3가지나요? 네, 탈모 치료하시려면 3가지밖에 아니에요. 첫 번째, 담배 끊으셔야 됩니다. 두 번째, 정상 체중을 찾으셔야 됩니다. 정상 체중이 몇인데요? 제가 차마 숫자를 말씀드리긴 뭐하고 수십 킬로를 빼세요. 네. 세 번째, 가장 중요하고 가장 쉬운 거, 탈모 약을 드셔야 돼요. 그거는 자신 있게 하실 수 있죠? 저 잘 먹습니다. 음식은 잘 먹으면 안 되고 약을 잘 먹고. 네, 제가 먹는 거 좋아합니다. 그 3가지만 하시면 탈모 극복 가능합니다. 네. 다시 태어나는 거 하실 수 있죠? 할 수 있습니다. 네, 화이팅! 화이팅! 6개월 뒤에 뵙겠습니다.
6개월만 될까요?